오늘은 184페이지인가요? 예. 자, 오늘 배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배운 부분이. 그러니까 184페이지 펴쳐서요. 예. 자,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외워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그리면 뭐예요, 요거? 요거는 이제 표제부죠. 표제부. 요거는 뭐예요? 갖고. 요거 뭐예요? 알고. 자, 등기부란 그럼 뭡니까? 표제부, 갖고, 알고. 몇 부분으로 편성됐죠? 세 부분으로 편성됐다. 자, 등기부의 개념하면 항상 여기 편성이라는 단어를 좀 잡아둬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각각을 뭐라고 그랬어요? 표제부 기록, 갖고 기록, 얼구 기록.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 기록이다. 자, 등기 기록을 뭐라고 그래요? 또 다 까먹었네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정보 자료. 요거 4개는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됩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한 부동산은 몇 등기? 1등기 기록이라고 그랬죠. 1등기 기록. 그래서 우리는 무슨 편성주의다. 이렇게 합치니까 무슨 편성주의? 물자 편성주의. 이렇게 기억해둬야 되고. 요거는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 바이러스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보조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는 뭐라고 그래요? 또 다 까먹었네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 부분 자료. 자, 요게 이제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요거는 뭐예요? 권리죠. 그래서 무슨 점? 권리증이 탄생하고. 여기에서 탄생하는 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 그래서 이번 달에 뭐예요? 등기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요 4개의 개념만 잡아놔도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부분 자료 하나, 그 다음에 등기부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자, 권리증 그러면 뭐예요? 등기필 정보. 등기 기록하면 뭐예요? 등기 정보 자료. 요거 하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숙제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뭐 숙제 있었죠? 없었어요? 맨날 없었대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분류 거죠. 분류 그러면 이제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상. 대상하면 뭐예요? 토지와 건물 거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능에 따른 분류 그러면 이제 무슨 등기 있죠? 표제부. 그 다음에 뭐예요? 갖고 얼구. 그럼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갖고 얼구의 등기를 권리의 등기. 이렇게. 자, 내용은 많죠.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기입 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등기. 요건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었죠.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주등기와 부기등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기등기. 부기등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효력이죠.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뭐가 있어요? 전국등기와 예비등기. 예비등기는 뭐가 있어요? 가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시에 따른 분류로서 개시, 당사자, 신청, 방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명령 등기는 뭘로 잘라요? 이 신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달에 많은 걸 욕심내지 말고요. 요 등기부와 관련돼서 양식 구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 분류 정도만 나머지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지금 제일 급한 불은 요 등기부하고 요 등기 개념하고 등기 분류와 관련돼서 대상, 기능, 내용, 방법, 효력, 개시 요 6개를 딱 암기해 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오늘은 184페이지 4번에 뭐가 나오죠? 4번에 뭐가 나와요? 경계할사항인 권리변동. 자, 그 권리변동하면 뭐가, 대표적으로 권리변동하면 뭐가 생각나요? 권리변동하면.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밑에도 하나 써놔요. 대표적으로 득실 변경이다. 득실 변경. 자, 득실 변경은 그럼 뭐예요? 득하면 뭐예요? 득하면 취득. 취득하면 무슨 취득이 있죠? 원시 취득과 뭐예요? 승계 취득이 있죠. 승계 취득은 뭐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렇게 나눠지죠. 자, 변경에는 뭐가 있어요?
변경은 잘 못 외우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자 읽어봐요. 주, 내자 이렇게 오세요. 주, 내자. 그러면 주가 뭐예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그래서 주, 내자 이렇게 외워두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럼 다시요. 주가 뭐예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주, 내자. 내용의 변경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 자, 질적 변경은 나중에 우리가 써먹을 거고, 양적 변경에 대해서. 일단, 자, 권리 변동하면 무슨 변경이에요? 득실 변경. 이걸 두 자로 번째 뭐예요? 요거가 됩니다. 뭐가 돼요? 변동이 됩니다. 변동. 득실 변경을 두 자로 번쳐봐라. 그럼 뭐예요? 그때는 변동이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등기할 사항 권리 변동은 뭐냐?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 지난주에 배웠죠? 민법 몇 조예요? 186조와 관련돼서.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민법 몇 조죠? 187조예요. 저도 자, 대학교 1학년 때 뭡니까? 1학년 끝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고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는 이게 같은 글씨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 써놨죠? 법률행위,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는 이제 우리가 실익은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법률행위는. 자, 법률행위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뭐예요? 어사 표시죠. 그래서 요 1번과 2번 사이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당사자 의사표시. 자,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186조로 간다고 통상 생각하시면 돼요.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으면 몇 조로 가죠? 187조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번 달 보세요.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 민법 186조와 민법 187조의 실익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요 관계를 따져놓고 이번 달 고사에 반드시 알아둘 거는 요 관계에서 당사자 의사표시의 실익이 발생한다는 걸 기억해 두고 봐봐요. 이제 저희가 이제 따져봐요. 이제 민법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써놨죠? 매매. 매매는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몇 조? 186조. 그럼 186조는 뭐 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등기해야.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186조는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것. 민법 몇 조죠? 186조.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한번 보죠. 상속. 상속은 뭐예요? 상속은. 자, 의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조로 가죠? 187조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하나 써놔요. 자, 대표적으로 187조는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권 변동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물권 변동 시점과 관련돼서 이렇게 별표 3개 놓고 물권 변동 시점에 대해서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상속은 몇 조로 간다? 187조. 그럼 물권 변동 시점은 아버지 사망 일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187조를 공부하실 때는 이 물권 변동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여기 가로 1번과 가로 2번은 뭐예요? 우리 보통 뭐예요? 기본 2문제에서 뭐예요? 5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민법에서도 출제되죠. 등기법에서도 출제되지. 그러니까 이 186조가 187조의 실익 어디에서 나타난다? 한번 외워놔요. 당사자 무슨 표시? 어사 표시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경매는 몇 조로 가죠? 경매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몇 조로 가요? 187조. 그럼 결론적으로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다음 뭐예요?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처분 제한 요건주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경매의 물권 변동 시점은 언제예요? 경락대금 완납시가 되는 거야. 그 의미를 잘 따져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86조, 187조의 실익을 다시 한번 정리해두고,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몇 조? 187조. 요걸 한번 딱 정리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기본 교재로 가서 184페이지 한번 봐요. 자, 1번의 등기 허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 변동.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 민법 몇 조죠?
186조. 민법 186조에 하면 부동산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 등기라는 걸 딱 동그라미 쳐놔봐요. 등기. 등기하여 효력 동그라미. 효력. 발생한다 동그라미. 발생.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자기가 이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느냐? 요렇게 생각이 나야 돼. 뭐라고 써놨죠? 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라는 것은 그 위에다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형식이다. 그래서 민법 186조를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다라는 거. 자,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밑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효력 뭐예요? 발생 요건주의다라는 말을 써주게 되고요. 자, 발생한다 그러면 발생이 그러면 발생 밑에다가는 성립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별표로 뭐예요? 발생 밑에다가는 뭐예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죠? 성립 요건주의라고 그래. 그래서 186조를 형식주의,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주의, 그 다음에 성립 요건주의라는 의미를 써요. 그러면 여기 요거와 관련돼서 15회 때 이미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전속 요건주의가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맞죠?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전속 요건주의지 효력 발생 요건주의가 아니다. 어때요? X. 우리나라는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주의야. 등기라는 틀을 갖춰야 뭐예요? 형식을 갖춰야 물건 변동이 발생하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해야 물건 변동이 만다, 성립한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186조를 뭐예요? 형식주의. 나중에 아주 자세히 다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주의, 무슨 주의? 성립 요건주의. 기억해달라는 거.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물건 변동. 민법 187조에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상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상. 그 다음에 공. 그 다음에 판자 동그라미. 객매에서 매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 통상 뭐 이렇게 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봐요? 상공, 판매기. 그래서 상공, 판매기. 이렇게 오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봐봐요. 자, 우리 먹이 앉아있는 사람 봐봐요.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수용은 누가 하죠? 국가가 하죠. 다음만 읽어봐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죠. 그럼 몇 조로 가요? 187조로 간다는 거야. 그럼 수용은 언제 물건 변동이 발생하여? 물건 변동 시점은 수용 시기가 바로 물건 변동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별표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뭐라고 써놨죠? 공매. 공매는 어디에서 해요? 자산관리공사. 그럼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조로 간다? 187조.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마음은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교수님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라고 그래요. 상, 공, 판, 매, 기. 그래서 요 기타 법률 규정이 있다고. 자, 요 상이 뭐예요? 상소, 공용, 징수. 그럼 여기는 뭐예요? 판결, 경매. 이때 경매는 뭘 경매예요? 공경매를 지칭합니다. 요 기타 법률 규정이죠. 요 판결과 관련돼서 이게 가장 큰 논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3번에 뭐가 나오죠?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판결 찾았어요? 예, 요 판결 3번. 자, 판결과 관련돼서는 별표 3개를 딱 해놔요. 자, 발표 새겨놓고 오른쪽 판결이 있죠. 자, 240, 185페이지. 자, 그럼 제가 무슨 판결을 내려놔 봐요.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라고 배웠느냐. 대표적으로 3종류가 있다고 그래서요. 이행하라, 이행 판결. 확인한다, 확인 판결. 어떤 권리가 형성된다, 형성 판결이야. 그럼 민사재판의 판결은 3종류밖에 없어요. 그럼 방망이 몇 번 두드려요? 3번 두드리죠. 그래서 뭐예요? 자, 그래서 이걸 무슨 판결이다? 확정 판결이라고 그래. 그럼 오른쪽 185페이지 거기 용어 정리를 한번 가볼래요? 자, 용어 정리 가서 판결의 종류. 자, 판결의 종류가 나올 텐데 자꾸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헷갈려요. 여기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뭐예요? 확정이라고 써놔요. 확정. 그래서 확정 판결의 종류. 확정 판결의 종류입니다. 그럼 거기 이제 첫 번째 무슨 판결이 있어요? 이행 판결. 자, 두 번째 무슨 판결이 있어요? 확인 판결.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판사는 요 세 가지 판결밖에 못 내려요. 민사재판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어요. 근데 청강에 듣는 사람 맨날 이렇게 이야기해요. 봐봐요. 자, 판결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여기까지는 좋아요.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여기 뭐예요? 형성 판결. 요걸 자꾸 뭐라고 그래요? 확정 판결이라고 그런다. 확정 판결이 아니라 뭐예요? 확인 판결이라는 거예요. 확인 판결.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만 한번 요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봐봐요. 나중에 우리가 또 하긴 하겠지만, 자, 이행 판결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이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행 판결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받잖아.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행 판결의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이시다. 어때요? X죠. 이행 판결은 지금 몇 조로 갔어요? 186조. 그러면 이행 판결의 등기 원인은 뭐예요? 법률 행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확인 판결은 가만히 생각해봐요. 확인 판결은 어때요?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참 생각을 하고 이거 깜빵 승전제를 해야 돼요. 확인 판결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뭐 해줘요? 확인하잖아. 그럼 확인 판결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몇 조? 186조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려요. 나중에 헷갈린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자, 형성 판결은 가만히 있어봐요. 형성이죠. 권리가 형성되죠. 그럼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조로 간다?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게 그냥 무턱대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얘네들은 작년에도 올해도 출제됐지만 얘네들은 대단한 애들이에요. 대단한 애들.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애인을 하나 거느리고 다녀. 그걸 꼭 한번 요 앞에다가 하나 써놔요. 이행 판결의 애인은 뭐냐? 뭘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면 우리 나중에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을 배우게 되는데 이행 판결은 뭡니까? 바로 애인이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단독 신청. 자, 그러면 확인 판결의 애인은 뭐냐?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보전 등기가.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가 뭐라고 배웠죠? 자, 봐봐요. 보전은 뭐예요? 처음. 앞에 뭐가 붙었죠? 소유권.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소유권 보전 등기다.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최초거든. 최초를 확인해서 확인 판결을 받아서 보전 등기를 신청하거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무슨 판결? 확인 판결이 N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놓을 거는 형성 판결의 A는 뭐냐? 이렇게 적어놔요. 뭐라고 써놨죠? 187조라는 거예요. 얘네들 아주 나중에 골치덩어리예요. 그러면 오늘과 올해와 관련돼서 요 3번과 관련돼서 형성 판결 요게 출제가 됐죠. 올해. 그럼 간접적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확정 판결의 종류에는 이제 이행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확인 판결은 소유권 보전 등기. 형성 판결은 187조. 그럼 봐봐요. 영어는 몇 조죠? 187조. 얘네들은 186조. 영어는 186조가 돼. 그럼 이행 판결은 무슨 신청이죠? 단독. 얘네들은 공동 신청이 되는 겁니다. 공동 신청이 돼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은 원칙이 무슨 판결? 확인 판결. 예외적으로 이행과 형성 판결도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세 개가 우리 아주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하게 되놓고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걸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2분의 1이고 2분의 1이에요. 자,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요. 반대 입장이 있으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자꾸 자기 지분이 5분의 4래.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몇 분의 1이 돼요? 5분의 1.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죠. 그러면 어디 가서 한 판부터? 법원 가서 한 판부터요.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붙으면 여기 이제 공유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이런 권리들을 5분의 4, 지분이라는 어떠한 권리를 형성해 준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올해 출제된 게 공유물 분할 판결, 분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 된다? 형성 판결이 돼. 이거는 민법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이게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인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에요. 그러면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을 지칭하고 있다? 형성 판결. 그게 포인트라는 거야. 그게 포인트.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형성 판결의 물권 변동 시점은 언제냐? 한번 잡아보자고.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조로 가죠? 187조. 그럼 몇 조로 가요? 187조죠. 그럼 물권 변동 시점은 언제냐? 방망이 3번 두드릴 때. 그래서 읽어봐요. 확정 판결시가 된다는 거야. 확정 판결시. 그러면 형성 판결에서 등기 원인은 법리행위가 된다. 어때요? X. 뭐가 돼요? 확정 판결시가 등기 원인 정서라는 등기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행 판결은 무슨 신청? 단독, 공유물 분할 확인 판결은 뭐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 형성 판결은 187조.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형성 판결에서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판결의 종류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행 판결이네요. 법원이 일정한 법률행위를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대로 피고에게 이행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말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기존의 법률 상태, 즉 이미 어떠한 은인에 의해서 발생한 법률의 효력을 확인하거나 사실관계의 존버를 선언하는 판결을 무슨 판결이다? 확인 판결이 되고요. 자, 3번의 형성 판결은 판결로서 직접적으로 건립 또는 법률관계 형성, 발생, 변경, 소멸이 이루어지는 판결을 말하며 형성 판결로서는 대표적으로 거기 줄쳐놔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근데 사행위 취소 판결은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형광펜 딱 꺼놔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라는 거. 그런데 사행위 취소 판결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민법에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 중 대표적으로 대표 선수가 나와 있다. 뭐가요?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오늘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외우고 가야 돼요. 판결의 종류,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세 가지가 있죠. 이행, 확인, 형성. 요거 A는 단독, 요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 형성 판결은 187조. 요거 해두면 기가 막히게 나중에 좋아요. 우리 형님, 누님들을 제일 골칫덩어리가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 요게 이제 뭐예요? 판결. 그래서 나중에 골칫덩어리가 이게 나온다고. 뭐라고 써놨죠? 판결의 안 등기. 이게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는 요번 달 것에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가라는 거 부탁 좀 드려요. 확정 판결의 종류는 무슨 판결이 있다? 이행, 확인, 형성, 애인, 단독. 요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 요거는 187조. 그렇게 마무리 딱 해놓으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시 올라가 봐요. 자, 그러면 185페이지 맨 위에 3번의 판결. 자, 1번의 판결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거기에다 형광펜 딱 꺼놔요. 뭐예요? 판결이 확정될 때 첫 줄에 그거 딱 꺼놔요. 첫 줄에 딱 있죠. 자, 첫 줄 맨 위에 있죠. 자, 판결시가 바로 판결 확정시가 뭐라는 거다? 바로 등기 원인이래요.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이 되죠? 형성 판결이 돼. 그래서 첫 줄 그렇게 마무리를 딱 해달라는 거. 나머지는 뭐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오늘 반드시 이제 숙제하고 갈 거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이번 답것에 좀 숙제할 거. 연결상 권리변동은 민법 186조가 뭐가 있다? 187조. 기준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으면 몇 조? 186조. 없으면 187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자, 이제 자기가 응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요. 뭐라고 써놨죠? 정연. 정연은 몇 조로 가요? 186조. 그래서 정연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죠. 정연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아들한테 줘요. 뭘 줘요? 정연. 그러면 정연을 준다면 정연은 뭐예요? 일종의 계약이라는 거야. 그러면 정연 계약입니다. 그러면 정연 계약은 몇 조로 가요? 186조. 그렇죠. 정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근데 자꾸 요거와 관련돼서 봐봐요. 자, 정의하고 이제 뭐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상속. 차이점은 대표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줍니까? 요거는 정의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죠. 요거는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아니에요. 요거는 언제 줘요? 살아생전 주는 거고, 요거는 돌아가셔. 사망 시 즉시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또 하나 구분을 못한 개념들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유증. 읽어봐요. 유가 뭐예요? 있을 유가 아니야. 자, 좋아요. 유언이에요.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게 바로 유증이 됩니다. 유증. 한번 읽어볼래? 그렇죠. 유증이라는 게 탄생해요.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혹시 1차 보는 사람들은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관련돼서도 자주 출제되니까 한번 대표적으로 하나 더 구분 한번 해봅시다. 이번 달에 뭐라고 써놨죠? 사인정역.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자, 그럼 사인정역.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공시선생은 뭐예요? 감기가 걸려야 발음이 좀 더 낫대요. 감기가 안 걸리면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고. 자, 여기 인자가 무슨 전자예요? 인자가 원인이야. 그래서 이거 봐봐요. 이게 정지 조건의 의미가 있어.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그러면 읽어봐요.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해서 정의하는 행위. 이게 바로 무슨 정의다? 사인정의야. 그러니까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정의하는 행위. 정의하는 게 바로 뭐예요? 사인정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정의가 뭘까? 상속이 뭘까? 유정이 뭘까? 사인정의가 뭘까? 그리고 이제 자꾸 헷갈리기 시작해요. 여기 무슨 뭐라고 써놨어요? 정지조건, 발생의 소멸이 장차 발생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볼래?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읽어봐요. 장차 발생. 그럼 읽어봐요. 사인정의는 가등기 대상이다. 나중에 그렇게 빠져나올 거야. 그래서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감각을 좀 익혀놓으라고요. 자, 금인이 중요해요? 계약이 중요해요? 또 저번에도 저는 금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계약이 중요하죠. 그러면 정의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금인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금인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인계약서에서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다? 계약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의라는 걸 가만 생각하고 정의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이죠. 정의는 무상계약이래. 무상계약 중에서도 대표적인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래요. 그럼 여기 봐봐요. 정의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현재한 불균형이 있어 없어? 없어. 일단 무상계약이니까. 그러면 정의는 읽어봐요. 현재한 불균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백사조의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백사조가 뭔데요? 폭행이거든. 폭행이. 그래서 우리 작년 재작년에 아마 민법 교수님한테 배웠을 거예요. 정의는 백사조 폭행의 적용사항이 없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백사조가 되려면 무슨 균형이 있어야 돼요? 현재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이 흔들리면 전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흔들리면 뭐예요? 모래성이에 뭐다 성을 쌓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급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의어 그러면 계약. 대표적으로 무슨 계약이다? 무상계약이야. 무상계약이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에서 두 개가 있어요. 정의와 사용대체가 있어. 그래서 정사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상속은 계약이 아니다. 그러면 유정이라는 것은 유라고 생각해야 돼. 뭘로?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럼 사인정의라는 것은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정의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가 된다? 사인정의가 된다. 그렇게 이제 개념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꾸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요. 그럼 다시 이제 애인 이름은 알아야죠. 애인.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합성이. 애인은 마이크라고 그랬잖아. 마이크만 오면 세상에 다 노래방 마이크가 아니라 강의용 마이크가 돼야 됩니다. 저 노래 못할까요? 잘할까요?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누가 저기 애가 저기다 신청해놨어요. 엄치대에 나가는 거. 과연 거기에 채택할지 안 될지 한번 엄치. 저 봐봐요. 엄치. 벌써 뭐로 들렸어요? 엄치로 들렸죠. 요건데.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구강구제가 정 이거는 군칠력으로 죽어도 안 돼. 경상도 사람들은 여기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많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얘가 봐요. 음악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발음 똑바로 해라. 음악. 그래서 음악. 그래서 제가 노래 제시험을 5번 봤는데 6번째 안 된대요. 별명이 그래도 너 굿이다. 그래서 앞으로 재불렁해라. 그래서 읽어봐요. 구제불렁.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를 잡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잡아야 돼. 이행 판결의 A는 단독행위, 확인 판결은 소유감, 도전 등기, 형성 판결은 187조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유치권 A는 또 까먹었다. 유치권 A는 점이라니까. 뭐라고요? 유치권은 점이라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점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유치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저당권은 점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점이 안 했으니까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이 발생할 턱이 없는 거예요. 유치라는 것은 점유를 필수 불가결로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 근본부터 잘 따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초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기초가 따지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니까 어때? 머리가 무거워져. 그러니까 이 근본부터 따져가면 암기 사이가 팍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 안 하죠. 점유를 안 하니까 내 물건 돌려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22회 때 2.5점짜리잖아. 22회 때. 그럼 결론적으로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 안 해. 세제로 얹으면 아직 내공이 안 쌓였네요. 여기 봐요. 뭐예요? 준점이라고 그랬잖아. 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라고 그랬죠. 점유하지 않는 점이가 무슨 점이요? 준점이요.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무슨 점이다? 저당권이 되는 거야. 의미가 그렇게 다 돼요. 그러면 유치권은 뭘 요소래? 점유를 요소래. 그러면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도 상실이 되죠.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점유가 상실되면 물건이 소멸하는 것을 골라라. 대표적으로 유치권 이렇게 나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본을 좀 따져놓으라는 거야. 근본. 그럼 봐봐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이 되죠. 점유를 취득하면 다시 재취득하죠. 그럼 유치권은 어때요? 결론적으로 등기 능력이 있다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누가 죽어버려? 등기관이. 그렇죠. 등기관이 가로사로 죽어버린 거다. 그럼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 한번 또 붙여볼게요. 이걸 애울 일이냐 한번 봐봐요. 무슨 건? 점유권. 점유 권능이 있죠.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도 상실이 되거든. 그러면 점유권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 나가야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뭐가 줄어들어요? 이게 줄어들어요. 뭐라고 써놨죠? 암기 사이가 줄어든다는 거야. 암기 사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려면 이거는 6과목을 외울 수가 없어요. 특히 공법 봐요. 법률이 6개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되거든. 외우는. 그러니까 요즘 공법 선생님 뭐 숙제 안 내줘요? 내줄 텐데 다음 달에 내주려나 봐요. 그러면 뭐예요? 공법 선생님은 뭐 잡아오라고 그래요? 자, 이걸 잡아오라고 그래요, 이제. 뭐라고 써나요? 목차를 써오세요. 10번 아니라 50번 써오세요. 그런다고. 이 목차라는 게 중요하거든. 공법은 목차만 절반이야. 목차만 잘해도 30%가 따먹고 들어간다고. 왜냐면 법률이 몇 개이기 때문에? 6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숙제를 내줄 거예요. 하다 보면, 애우다 보면 이제 그게 암기가 되는 거야. 암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싹 지웠어요. 자, 지웠습니다.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은 법률행위에 한 물권 변동이 있고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이 있다. 요거는 뭐예요? 186조. 요거는 187조. 요거는 등기에 한 물권 변동이 발생하고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처분
여건지. 실익은 어디에서 나타나?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6번을 가봐요. 방가로 6번. 자, 186페이지 방가로 6번. 거기에다 별표 3개 놓으세요. 자, 6번에 대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요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점유 취득시효. 요거 취득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취득. 그래서 취득. 요 취득. 자, 요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해야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등기라는 걸 살을 좀 붙여놔요.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요 점유 취득시효는 설명을 잘 들어요. 자, 이제 출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일단 요거부터 끌고 가죠. 무슨 죄? 취득시효. 취득시효란 개념을 한번 지어봐 봅시다. 취득시효란, 자, 무슨 상태를 잘 봐요.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주는 것.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주는 게 뭐다? 취득시효가 돼. 취득시효가 돼요.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봐봐요. 자, 요거는 부연 설명을 하나 달고 갈게요. 무슨 건? 형성건. 거요. 자, 뭐라고 써놨죠? 물상보증인. 그러면 형성건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단독직접적으로. 형성건이란 읽어봐요.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형성건이야. 그러면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무슨 건? 형성건이 되는 거예요. 형성건은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뭘까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 읽어봐요. 뭐죠? 채무는 없는데 책임이 있는 게 바로 물상보증인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형성건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일방적으로는 뭐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재산물 매수 청구권. 재산물을 매수 청구했어요. 재산물 매수 청구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럼 청구권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아마 올해 많이, 그거 지금 아마 100% 합격할 거예요. 아마. 민법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듣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영어를 잘하려면 뭐예요? AFK인가요? 그거 자꾸 청취하면 좋아요. 그냥 틀어놓고 아침, 저녁, 밤으로 그냥 틀어놓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삐리 와요. 삐리리 온다고. 귀가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취득시효란 무슨 상태를 읽어봐요.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꼭 매개 역할이 하나가 있어. 거기에 봐봐요. 읽어봐요. 이게 등기야. 그래서 등기하려면 뭐하라?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건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건보라 토지입니다. 자, 배종이가 뭐예요? 요거 배종이 건보라의 토지 일부를 20년 읽어봐요. 뭐 했어요? 자주. 자, 뭐예요? 읽어봐요. 평온. 뭐 했어요? 공연. 그러면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되면 요거 배종이한테 뭐예요? 바로 취득시효를 인정하게 돼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무슨 점이에요? 자주. 반대말은 타주. 그러면 자주라는 것은 소유의사가 있는 거고 타주점유는 소유의사가 없는 점이요. 평온의 반대말은 강폭, 폭력 이런 의미가 되고요. 공연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음비가 돼. 음비.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럼 가만히 한번 따져봐봐요. 무슨 상태예요? 사실 상태. 그런데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없어요.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으면 몇 조로 가야 돼? 187조. 근데 187조로 가야죠. 근데 지금 점유취득시효는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켜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등기. 그래서 187조의 유일한 A 조항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점유취득시효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5일 때, 자, 25일 때, 25일 때 민법에서, 자, 다음중 등기를 요하는 것은,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 것을 골라라. 읽어봐요.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의 무슨 저항이다? 애외 저항이에요. 배신자예요. 왜 배신을 때릴 수밖에 없느냐? 이 배신자가 애라는 거예요. 애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태를 무슨 상태로? 권리 상태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법률에 뭐예요?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187조의 유일한 무슨 저항? 애저항이다.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민법 187조의 애외.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 그럼 한번 볼까요, 조문? 민법 187조의 점유시효 취득은 20년간 소유사로 평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 물건의 점유시효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245조 1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원래 누구 소유자예요? 그 실소유자가 건벌하죠. 아직까지 등기는 누구로 돼 있어요? 그럼 자 봐봐요. 읽어봐. 그러면 실소유자가 누구야? 건벌하죠. 등기도 누구로 돼 있죠? 건벌하로 돼 있죠. 일체 불일체. 일치. 이때 등기 청구권은 그래서 채청이 되는 거야. 뭐라고? 채청.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있거든. 실소유자가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이때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다? 채청이라는 거야. 뭐라고? 채청. 채청이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 문제 나가요. 점유취득시에서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을 말한다. 어때요? X.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 조심해야 돼요. 그럼 채청은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그러면 얘가 행사를 안 하자면 뭐다 또 뺏기게 된다라는 거야.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라도 한번 들어달라는 거 부탁 좀 드려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럼 오늘 해야 될 거,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거, 이 시간에. 자, 형성권이란 읽어봐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권리는 있는데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물상보증인은 읽어봐요. 채무는 없는데 책임이 있는 거. 그럼 취득시효란 무슨 상태를?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 주는 게 대표적인 취득시효야. 이 사실 상태는 뭐예요? 당사자 의사표시에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몇 조로 가야죠? 187조. 그러나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키기 위해서 등기라는 매개 역할이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봐요.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러면 점유 취득시는 187조에 무슨 점? 애점.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놓고 자, 아주 중요하니까 그거 의미를 유일한 애조항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로 3번은 좀 쉬었다 해야 되겠어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